오늘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제 쓰레기를 지정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많이 버릴수록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실시 하루 전인 어젯밤에는 치우기 거북한 쓰레기를 얼른 내다버린 주민들이 많아서 오늘 환경미화원들은 골치를 앓았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를 눈앞에 둔 어젯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일단 쓰레기를 버리고 보자는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른 탓에 귀중품까지 함께 내다버려 이를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금방 여기다 놨는데 금방 갖다 버렸거든. 아유, 알 수가 없네. 서울 도심 대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5m도 채 되지 않는 간격을 두고 쓰레기 더미가 줄을 서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엔 못 쓰는 세탁기, 텔레비전, 이불, 자전거 등 덩치 큰 물건들이 일제히 버려졌습니다. 오늘 버려야 내일부터는 돈 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좀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런 심산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마음을 이처럼 조급하게 한 데에는 홍보를 게을리한 책임이 가장 큽니다. 종량제가 본격 실시된 오늘도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내용 잘 모르세요? 네. 현재까지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수거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인지 실시 첫날부터 지정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려는 미화원들과 주민들 간의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밖에 쓰레기를 저 밖에 모르게 안 버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치워야지 어떡합니까? 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때 종량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규격 봉투를 파는 곳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져 시민들이 봉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규격 봉투를 사용해야 할 주부 가운데 봉투 파는 곳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뭐 사라 그러는데요. 이 동네 네, 이 동네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 명단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가게 명단이요? 예, 다 이름이 생소한 데밖에 없어요. 찾아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동사무소는 편의상 통마다 한 군데씩을 봉투 판매소로 지정했습니다. 통장이 가게를 운영하는 동네는 대개 그곳에서만 봉투를 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의 편의보다는 동사무소가 편리한 대로 판매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찾기 힘든 외진 곳도 많고 심지어 세탁소, 사진관, 정육점에서만 쓰레기 봉투를 파는 동네도 있습니다. 길 건너에 정육점에서 팔고요. 사진관 그러면은 누가 사진관에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가겠습니까? 슈퍼에서를. 주민들의 불편뿐만이 아닙니다. 가게가 많은 동네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못 받은 가게 주인들이 손님을 다 뺏기게 됐다며 반발이 심합니다. 그 집만 딱 몰려가면 우리는 완전히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장사가. 예를 들어 가자 안개 사러 올 거도요. 그거 가서 그거 사면서 경매상 사버리면 우리는 못 팔잖아. 아주 불리하게 돼. 통장이 이게 졸속 행정 때문에 이웃한 가게 주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시민들은 봉투 파는 곳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수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러나 규격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려던 착한 시민들은 저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규격 봉투 쓰레기가 그득히 있으려니 했었는데 실은 묵은 쓰레기가 여전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실시 첫날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잡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찬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묵은 쓰레기가 적재한 밖에까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오후 5시 상도동 아파트 단지에도 비규격 봉투로 쌓인 쓰레기 더미와 각종 폐기물이 쉽게 눈에 띕니다. 비슷한 시각 방배동의 이른바 카페 골목은 쓰레기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이 같은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 연말에 각 가정에서 일제히 내놓은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평소의 2배나 되는 양입니다. 오늘 치운 적 있어요? 오늘 넘지.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건데 안 치웠단 말이에요? 안 치웠지. 지금 나온 지 오래됐지. 사정이 이렇자 종량제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당초 신정 연휴 기간 동안 쉴 예정이었던 환경미화원들을 비상소집하는 등 부랴부랴 적체 쓰레기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쓰레기 사태의 한 원인은
종량제 실시 시기를 연휴 기간 중에 잡아 이틀이나 묵은 쓰레기를 방치한 당국에 있습니다. 묵은 쓰레기가 방치되자 인식이 부족한 일부 시민들마저 가세해 계속 비규격 봉투로 쓰레기를 버리는 실정입니다. 또 신정동 일부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이라 규격 봉투가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상점에서 봉투를 팔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오늘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900여 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정초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 수거 방식이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주부님들 충격이 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하려는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어떻든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켜야겠습니다만은 이 실시 초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 부족 또 준비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도 주택가마다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아직도 밤마다 무더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피포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봉투를 사다 놓고도 안 사용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몰라요. 아직 규격 봉투 판매 장소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고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봉투가 부족해 구입하러 온 시민들이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잘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팔릴 때 있으면 웬만한 데서 다 팔게 댕기려나요, 이거. 그거 사러 댕기고 찌질 메고들 댕기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또 그냥 들어오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규격 봉투 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먼저 봉투가 너무 얇아 잘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얇은 것 같아요. 보트에서는 버릴 때 담으니까 찢어지거든요. 안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듣고 와서. 또 봉투가 투명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지저분한 게 보이는 게 이렇게 내가면서도 조금 수치스러운 거, 특히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이나 뭐 그런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밀봉 방식도 문제입니다. 현재 규격 봉투는 윗부분을 묶어서 버리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봉투 상당 부분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봉투에 간단한 지퍼를 난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량제 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합니다. 쓰레기 수거료가 폐지됐고 재활용 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무료로 수거하게 돼 있지만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무료로 가져간다고만 그렇게 놨거든요. 그렇게 알고. 언제 가져간다는 얘기는요? 없애요. 그냥 같이 내놓으려고 그래. 같이 한 곳에.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급한 보완책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 네, 이 종량제는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 자체를 자연 보호형 또 자원 절약형으로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누구 집 쓰레기인지 끝까지 추적당해서 그 비양심에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김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격 봉투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재활용품으로 서울시의 경우 종이와 병캔 그리고 고철 플라스틱 의류 등 6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많은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재활용될 수 있는 종이와 의류, 플라스틱병 등이 이처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져 있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재활용품도 배출 요령이 지켜지지 않아 수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캔이나 유리병, 플라스틱병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 주시면 되고 특히 캔유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나가기 때문에 발로 한번 밟아서 찌그러뜨린 다음에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수거일이 아닌 날에도 재활용품이 버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기 집 앞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편지봉투나 노트 등 내용물을 조사해 최고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고 집 앞에 버렸을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불과 나흘 만에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많이 나오는 제품을 사지 않고 피하거나 또 어떻든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 행동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부 도인태 기자가 종량제 도입 이후 나타나는 몇몇 변화들을 종합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입니다. 라면 판매대에 낯선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시내 편의점들 대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이유로 컵라면 값을 10%에서 20%까지 변칙 인상한 것입니다. 점포 내에서 용기면 사시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걸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용기면을 점포 내에도 터질 경우 100원을 추가 부담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인상된 액수가 쓰레기 수거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편의점들만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내 가전제품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중고품과 포장 상자를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처분하려면은 그 구청이나 뭐 이쪽에서 많이 단속이 나와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죠.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요. 좀 부피나고 이러는 거는요. 다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음식 찌꺼기를 채로 걸러 물기를 빼서 쓰레기의 무게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집에서부터 분리해 모으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주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과대 포장된 상품들입니다. 들고 오기 편하게 그냥 스티로폴 채 들고 오는데 요즘은 그 스티로폴을 버리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은 비닐에 그냥 오징어를 다 담아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지역 생활정보지에는 중고품을 싼 값이나 아예 무료로 내놓는 광고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시된 지 불과 나흘밖에 안 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네, 사실 이 쓰레기 종량제는 독일의 보쿰시라든지 스위스의 쥐리히시 그리고 일본의 도쿄시 정도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히 혁신적인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숨에 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구청 2,000명의 단속 반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규격 봉투를 쓰는 모습을 두루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사회부 윤영철 기자입니다. 자 봐요. 이것도 우리 것 아니거든요. 자 봐요. 이거는 맞죠. 그건 맞는데 이건 쓰레기를 앞에 놓고 난데없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두 개 나온 거예요. 섞을 게 이거 다 섞을 거예요. 마구 버려진 쓰레기를 뒤져 쓰레기 주인을 찾아냈지만 당사자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단속 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또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신촌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된 지 4일째입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는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량제의 취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종류는 재활용이 가능한 건데 그냥 종량제 봉투도 아니고 무단 투기를 한 경우거든요. 오늘 낮까지도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봉투가 없더라고요. 슈퍼에 갔더니요. 슈퍼에 많이 있어요. 왜요? 저 가서 물어봤는데 중심대에 나왔는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지금은 계도 차원에서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때문에 몸은 피곤합니다. 이 규격 봉투도 많이 쓰시고 그 정보 아시죠? 이제 시작이죠. 네. 그러나 곧 쓰레기가 줄어들고 단속이 필요 없는 때가 올 거라는 낙관을 단속 반원들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철입니다. 네, 요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쓰레기통 주변이 깨끗해진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문제들은 이제 안 버릴 거예요. 나부터도 지금 귤 껍데기도 말리고 있어요. 쓰레기 줄이려고. 환경부는 앞으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기보다는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음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의 근본 목적은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줄이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을 많이 만들어 나가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부는 현재 통마다 한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판매소를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지역에 추가로 지정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금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또 봉투 제작 회사에 가능한 한 봉투를 많이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쓰레기 봉투를 더욱 두껍게 만들 경우 봉투가 썩는 기간이 50년 이상이나 돼 또 다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봉투 개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수입니다.